오늘은 이제 섬기는 자의 소통입니다. 지난번 저희가 이제 의사소통과 관련해서 배웠는데요. 오늘은 이제 섬기는 자, 서번트, 이 과정 자체가 서번트 디사이플 과정이더라고요. 굉장히 딱 이 과정에 알맞는 수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서번트라는 게 무엇인지 혹시 이 과정을 신청하시면서 서번트가 뭘까 이런 거 좀 생각 고민 한번 해보셨나요? 그냥 교회에서 이제 하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셨을까요? 오늘 이 과정에 딱 알맞는 이야기인데요. 이 서번트가 어떤 거냐면 이제 서브한다, 서비스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섬기는 자라고 얘기도 하고 섬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이 서번트 리더십 관련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소통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눴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실천해 오셔라. 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실까요? 항상 믿음은 행함에서 오거든요. 머리에서 오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믿음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한번 이번 주에 이렇게 누구와 얼마나 소통했는지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 좀 소통이 잘 된 것 같다. 또는 이런 건 좀 불편했던 것 같다 하는 거 있으신지 한번 두 분씩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일단 갖고 이제 오늘 서번트 리더십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 분이서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세 분이서 얘기 나누셔도 되고 네, 같이 이렇게 뒤돌아서 얘기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이서 소통하시면 돼요. 두 분이서.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다 나누셨을까요? 아이고. 이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들이 이제 1970년대 이후에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경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회사를 또는 조직을 이제 경영할 때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경영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 나올 때 그동안은 이제 한 명의 굉장히 강력한 이제 권위 또는 이제 이런 권력 을 가지고 이제 경영을 하는 것들을 많이 이제 끌어가는 리더십을 많이 가지고 갔었는데 이제 한 MZ 세대 아니면 MZ 세대 또는 뭐 Z 세대 이렇게 이제 1900년도, 1970년, 1980년대 이렇게 가면서 한 명이 뭔가 독자적으로 끌어가는 게
중요시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을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섬김의 자세로 이렇게 저희한테 오셨죠. 그래서 이 서번트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을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여러 가지 조직에서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성도를 우선으로 섬기고 이제 소통을 굉장히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 지난번에도 저희가 욕구와 관련된 것들이 했었잖아요. 어떤 분은 다 같이 나눠보면 참 좋은데 어떤 분은 이렇게 자유로운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뭔가 능력 있는 거, 뭐 전문성, 뭐 다양하게 아마 안정, 뭐 다양하게 그 욕구들을 이제 아마 찾아보시는 시간을 가지고 있으셨을 텐데요. 이런 성도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제 이런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봉사의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1977년 로버트 그린리프 서번트 리더십에서 이제 처음 사용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결국에는 타인 또는 저희는 이제 타인이라기보다는 이제 교회 또는 이 성도들을 위해 성도를 섬기고 이 봉사에 초점을 두는 거죠. 근데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게 결국은 이 책 그 헤르만 헤세의 작품 이제 동방순례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여기 레오라고 불리는 이제 동방순례라는 책에 레오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레오는 허드렛일 이런 순례자들을 위해서 허드렛일도 하고 식사 준비도 하고 때때로 지친 순례자들을 위해서 악기도 연주하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레오가 순례자들 사이에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살피고 순례자들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치지 않도록 이렇게 배려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딱 이 레오가 사라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순례자들이 내가 뭔가 믿음이 있어서 순례를 잘했어. 내 믿음이 되게 좋아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막상 나를 도와주던 누군가가 빠지니까 사라져 버리자 굉장히 당황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에는 혼란이 이제 생기게 돼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피곤에 지친 순례자들 사이에서도 결국에는 굉장히 이제 저희가 몸이 여유롭고 마음이 여유롭고 물질이 여유로울 때는 사실 굉장히 나누는 게 쉽잖아요. 사실 나누는 게 내가 가진 게 많으면 나누는 게 쉬운데 왜 내가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는 사실 뭔가 나누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피곤에 빠진 순례자들 사이에서도 싸움이 이제 잦아지게 되면서 결국 순례가 중단이 된 거죠. 그때서야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헌신이 굉장히 소중했구나. 우리가 비로소 이제 없어야 이제 이게 굉장히 소중했던 거구나를 이렇게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보이지 않는 손길, 뭔가 우리 왜 내가 알아주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알아주지 않을 때 굉장히 서운할 때도 있고 또는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그걸 못 따라오지? 라고 좀 섭섭할 때도 있고 또는 판단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높은 이제 리더 여기 이제 서번트 디사이플 과정을 들으시는 우리 뭐 안수 집사님, 뭐 예비 안수 집사님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이제 리더의 말에 또 목사님의 말에 뭐 전도사님 말에 순종해서 사실 굉장히 귀한 시간 내주시고 오신 거거든요. 굉장히 이 시간도 그렇고 또는 이 소중한 날 뭐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직분을 맡다 보면 굉장히 그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기쁜 마음으로 처음엔 시작했지만 이제 좀 지칠 때도 있고 사람에 치이기도 하고 또 일에 치이기도 하고 또 특성상 한 가지 일을 직분을 맡으신 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생각하면은 이제 아침 7시부터 성가대 봉사하고 주일학교 봉사하고 이제 CBA 가서 또 봉사하고 굉장히 하루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또 주중에는 주중 모임 가야 되지 금요일 날은 또 새벽기도 반주해서 반주해야 되지 한 사람에게 굉장히 업무가 많거든요. 근데 기쁨으로 또 감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너무 지친다. 왜 이렇게 좀 인물이 없을까? 누군가 이것 좀 해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나 대신 누군가를 하나 키워야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지만 결국엔 저는 이제 조금 기쁜 마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친 마음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몸도 지치고 새벽기도 나가는 게 힘들기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5일을 다 새벽 반주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 한 키 올려 한 키 내려 이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게 뭐 되게 뭐 진짜 한 키 올려가
그분은 방키 좀 내려주세요. 목이 안 나오네요. 목사님이 딱 얘기하죠. 저는 그 방키를 내려면 연습을 많이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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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을 나눠서 했는데 다음 전도사님은 그 찬양 테이프 그 반주기를 트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되게 굉장히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그랬던 이제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낮아지면서 이렇게 섬기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떤 영광을 바라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서번트 리더십은 결국에 이 섬기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한 번쯤은 사실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걸 생각하냐?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섬길 것이냐? 대상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섬길 것이냐? 방법이 있어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왜 섬기느냐. 사실 이런 눈에 보이는 대상과 방법이 아니라 왜 내가 이걸 할까? 사실은 내 안에 내가 그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결국의 끝에는 지치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사람을 향해서 섬길 수도 있고, 또는 섬기다 보면 이게 또 막 기쁨이 내 안에서 기쁨도 나오지만 감사해요. 너무 진짜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뭐 장로님 때문에 너무 편하게 이런 말들이 또 나의 영광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생각은 내가 그래서 아까도 물어본 게 이 가정 왜 들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게, 그래 겉면에서 들을 수도 있지만 듣는 과정 안에서 내가 의미를 찾아야 돼요. 벌써 앞에 10주 들으셨고 벌써 이제 이게 6번째 7번째 수업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의미를 내가 찾아야 돼요. 내가 10주 동안 벌써 16주 동안 내가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 사실은 굉장히 귀한 시간인데 왔다 갔다만 하면 너무 시간도 우리가 이런 이제 경제적인 것도 아까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의미를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이냐,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건 방법론적인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내 안의 가치, 내 안에 어떤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되면은 사실은 그거는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는 이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나는 왜 이 과정을 했을까? 이 과정에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것들이 이제 정립이 돼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을 또 2기, 아마 이게 작년에 1기가 생겼던 걸로 알고 이번에 이제 디사이플 과정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제자 삼는 과정. 그러면 또 누군가에게 이 과정 너무 은혜로웠어. 들었더니 내가 훨씬 더 뭔가 달라졌어. 이런 과정을 들으니까 한층 더 뭔가 성숙한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 이런 말을 또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디사이플 그 서번트 과정 어때요? 그러니까 네. 이러신 분이 있어요. 바로 대답이 안 나와. 장로님 저 이거 서번트 과정 듣고 싶은데 어때요? 듣고 싶으세요? 1년을 헌신하셔야 되는데 막 이런 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자신 있게 이 과정을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떠세요? 낯빛이 왜 이렇게 어둡죠? 왜 이렇게 낯빛이 어둡죠? 뭔가 시험에 드는 질문인가요? 어떠세요? 아니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난 이런 거 배웠다 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서번트에 대해서, 그럼 나는 어떤 이제 리더십을 가질 것이냐,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허드렛 일, 되게 뭐 차량 봉사도 그렇고 식당 봉사도 그렇고 뭐 이제 봉사에 다양한 봉사들이 있잖아요. 뭐 성가대 봉사도 있고 다양한 봉사가 있는데, 그런 봉사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거죠. 쉽지도 않고, 그러면서 결국엔 이 서번트 리더십을 주장한 로버트 그린리프는 섬김의 리더는 이제 섬기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보든 안 보든 이게 왜라는 질문이 중요해요. 왜?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보면 또 살짝 발 빼시는 분이 있어요. 또 그런 분이 나쁘다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간적인 마음으로 저는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이 신은 아니니까, 하나님은 아니니까 다 이렇게 막 되게 마냥 좋은 마음으로 할 수는 없죠. 또 내 사정도 있기도 하고. 근데 이제 자연스러운 마음, 내 안에 이런 욕구, 내가 이제 정말 이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또는 꼭 보여주지 않더라도 내 안에 기쁨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오늘 이제 얘기도 나누고 같이 이렇게 실습도 또 해보려고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그러면 이 섬김의 리더가 보여주는 행동의 특징이 뭐냐? 경청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하는 걸 좋아해. 듣기보다는 자꾸 가르쳐주고 싶어. 설교해주고 싶어. 저 사람이 몰라서 이러는 것 같아. 자꾸 나도 모르게 말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 경청하는 거, 결국에 이 경청은 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잖아요. 그 문을 여는 잘 들어주면 문을 연다는 거죠. 열어. 설교는 이제 열어 주입식 그게 아니라 저 사람 말을 들으면서 그 문이 자연스럽게. 근데 이게 오늘 이제 실습을 할 텐데요. 내 안에 자꾸 말해주고 싶어. 그 욕구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거를 누르고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지, 내용. 두 번째, 비언어적인 거. 내용 밑에 이제 있는 그 사람의 감정, 욕구. 아까 욕구를 읽는다. 그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할까? 그 욕구를 따라가면서 들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막 알려주고 싶고 권면하고 싶은 게 싹 내려갈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저 사람 호기심 어린 눈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경청하는 거를 이제 연습을 한번 해볼 텐데요. 그래서 이 경청은 가장 큰 특징이 일단 잘 들어야 된다. 근데 이 듣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 왜냐면 듣다 보면 쓸데없는 말 하기도 하고 나도 그거 아는데 하면서 내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듣다 보면 또 의견이 다르니까 이제 다른 주장도 해주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말의 내용은 형식이에요. 그 밑에를 들어야 돼요. 그 심층부 밑에 그 사람의 욕구, 그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할까? 그 사람은 왜 이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걸까? 뭘 전달하고 싶은 걸까? 이런 거, 의도는 뭘까? 이런 것들, 내면 감정까지 좀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소통 활동이 필요하고, 그래서 진정한 경청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이 정보 교류뿐만 아니라 마음의 교류도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더 내면으로 다가가고, 결국엔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결국 사람은 자신 말하는 과정에서 결국엔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돌아가고 싶고, 내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이래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 이때 기도를 해봐, 이런 말을 굳이 조언을 하지 않아도, 그래 지금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얘기하는 도중에 진짜 깨달음이 오는 것 같아.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이제 모임 사람들의 이런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고, 생산성이라고 하면 결국에 기도, 뭐 성경, 뭐 전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일어날 수 있고 생동감이 넘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두 분씩 이번 주 지내면서, 아니면 이제 최근에 고민들 또는 최근에 좀 힘들었던 일을 얘기를 해보시는 거예요. 얘기를 할 때 내가 막 조언해주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올 수 있어. 그거를 누르는 게 이제 첫 번째, 그게 첫 번째 훈련이에요. 내 얘기하고 싶은 걸 누르는 게 훈련이에요. 말하는 게 훈련이 아니라 잘 들어주는 거. 그러니까 두 분씩 짝을 져서 한 분은 말하고 한 분은 들어주고, 바꿔서도 해보는 거죠. 몇 번 올라왔는지도 느껴보시고 이해되시죠? 3분씩 한 좀 짧게, 또 말 되게 기신 분이 있어요. 말이 너무 길어. 했던 말 또 하시고 했던 말 또 하시고. 그래서 3분에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세 분이서 같이 하셔도 되고, 두 분씩 이렇게 짝지어서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경청하는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러면 네 분이서 먼저, 한 분이 먼저 얘기하시면서 경청하는 연습 해주시면 되죠. 경청.
이야기 잘 하셨어요? 근데 저는 오늘 아마 지난주 못 뵀거든요. 오늘 지난주 못 오셨죠? 근데 경청하는 태도가 진짜 뭐 자세 이런 게 너무 좋으세요. 아, 그래요? 아니, 진짜 막 표정부터가 뭔가 그래서 막 진짜 표정이 막 자세 하면서 막 저도 이렇게 빨려 들어갈 뻔했어요. 그래도 이제 좀 기쁜 얘기를 좀 하셨는데 굉장히 이게 비언어적인 게 여기까지 아우라가 이게 느껴졌다. 그래서 사실은 이 태도도 사실 봐보세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막 이러면 얘기 쓱 안, 내 얘기 안 듣고 싶나 이래요. 이번에 그리고 이런 내 얘기 하고 싶은 욕구 같은 거 좀 느끼셨어요? 아니면 이제 언제 끝나나 뭐 이런 거 이 얘기 좀 홀딱 빠지셨어요? 아니면 내 안에 이렇게 남의 얘기 듣는 게 좀 쉽지 않다. 왜냐면 지금은 이게 잘했다 못했다기보다 내가 어떤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나 이런 거 좀 있구나. 나 이런 거 좀 듣는 거 힘들어하구나. 또는 이런 때 내 얘기 하고 싶구나. 이런 거를 아시는 게 중요하고 뭔가 평가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내 자신을 좀 알려고 하는 거고 이번에 좀 역할 바꿔서 또 한번 해보세요. 자세도 알려드렸으니까 안 되시지만 한번 하시면서 또 돌아가면서 또 한번 해보세요.
네, 경청 잘 해보셨어요? 이야기할 시간 이제 공감 활동할 때 한 번 더 할 거니까 어떠셨어요? 경청 하시는 거 막상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말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아 이게 바꾸셔야 되는데 계속 말만 하셨어요? 말이 막 예, 듣는 역할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듣는 역할을 했고 나중에는 말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에, 경청을 하면은 상대방에 대해서 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구나. 경청하는 입장에서는 예전에 경청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배운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추임새 넣듯이 이게 맞장구 쳐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 듣고 또 상대방이 그 하고 싶은 얘기들을 편안하게 잘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려고 많이 들을 때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 공감해주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또 같이 얘기 나누고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괜찮으셨어요? 잘 괜찮으세요? 막 말해주고 싶은 조언하고 싶은 요구는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경청을 받아보시니까. 좋고요. 또 이 세상에 있어서는 이해 경쟁은 없는데 이렇게 교육반에서 경전 들으니까는 더 뭐지 마음도 내어놓고 또 이렇게 경청을 하면서 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그런 그, 그, 잘하셨어요. 아이고 어떠셨어요? 여긴 세 분이 하셨는데 지난주에 못 뵀던 것 같아요. 여기 막 발표하는 수업이에요. 당황스러우시죠? 다른 분들은 다 하셨거든요. 지금 저기 교수님 말씀을 듣고 이제 같이 경청을 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아마 나하고 같은 동시대 살았던 사람들은 남이 말 끊고 들어가는 게 아마 주특기였다 그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어느 자리에서 얘기를 해도 상대방 말을 듣는 것보다 내가 말을 먼저 하는 게 그게 이기는 것 같고 또 그 사람들 말하는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보다 저거 틀렸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그거 아니야 그럼 또 사소하게 말다툼도 하고 근데 지금 강의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뭐 경청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 듣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말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좀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듣는다는 거는 중간에 이렇게 치고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속에서 살살 올라오니까 네, 맞아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죠. 이게 어떤 말 좀 치고 들어가고 싶으셨어요? 나왔어요. 아, 미스터 하셔. 아, 그 괜찮으셨어요. 한 번만 더 시켜볼게요. 제가 생각보다 오신 분 안 오신 분 출석 안 불러도 알 것 같아요. 그쵸, 두분 다. 처음이시잖아요. 언제? 아, 저는 뭐 이렇게 같이 이제 안수 집사로서 이제 친했는데 최근에 바빠가지고 얘기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황 얘기 좀 많이 했어요.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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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그래서
좋으시네요. 이제 두 번째는 공감이에요. 경청과 더불어서 아마 경청과 공감을 같이 하셨을 텐데요. 이제 이 공감을 해주실 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판단해서 이게 내 마음이 너 마음인 양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어떤 얘기 왜 저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들어주시는 것들 필요하고 특히나 공감을 받으면 굉장히 힘이 많이 나거든요. 아 나만 그런 거 아니구나, 나만 힘든 거 아니구나. 아 이렇게 누구나 지치고 힘든 마음 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공감이 굉장히 이제 차원 높은 이해심. 아까도 저는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사람은 자기와 다르면 자꾸 판단하게 되고 그거 아니야라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쉽게 정죄하게 되고 틀렸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특히나 근데 이제 뭐 생각은 틀린 게 없지만 어쨌든 나타나는 행동들에 있어서는 사실 그 행동을 좀 이렇게 교정해주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근데 이제 이 마음은 보이지 않고 교정하려고 하는 지적은 보이잖아요. 지적은 들을 수 있잖아요. 이 뇌로 마음은 사실 잘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그 의도를 이제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는 안 드렸었는데 이제 왜 이렇게 교회 생활하시다 보면 또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이제 지적을 어려서부터 많이 받으신 분들이 조금 방어적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 오늘 모임이 7시에 있어요. 아니 4시에 오늘 서번트 이거 이제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강의 시작하려고 하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빨리 오라고 늦을까봐 강의 못 들을까봐 어디야라고 어디세요? 전화했는데 왜요? 이러시는 분 있어요. 왜요로 대답을 해요. 왜냐면 어디세요 하면은 장소를 말하거나 위치를 말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차로 이동하면은 지금 신정교를 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요? 이렇게 왜요로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거를 굉장히 또 기분 나빠해요. 왜 얘기를 안 하지? 민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시간 약속 좀 철저하신 분들은 왜 대답 안 하시냐? 그래서 다시 물어봐요. 그럼 왜요라고 물어봤으니까 왜요에 대한 대답을 해주면 되거든요. 지금 서번트 강의 시작하는데 지금 자네만 안 왔다. 빨리 오라.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디예요? 다시 물어봐요. 다시 물어봐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래서 왜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고 진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 남성 집사님들이잖아요. 이제 와이프분이 이제 배우자님이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이제 뭐 다른 교회 일 하느라고 같이 교회 생활을 하더라도 좀 눈치 보일 때 있잖아요. 그래서 집에 막 들어가면서 이제 집에 한 7시 반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이제 소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밥은 먹었어? 밥은 먹었어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이 시간이 몇 시인데 이렇게 아니 밥을 먹었어 하면 yes, no로 대답했는데 시간이 몇 시인데 딱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밥 먹었냐 그러니까 시간이 몇 시냐고 안 먹었다 먹었다를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은근히 많아요. 특히 가까운 사이에서 교회에서는 조금 일할 때는 좀 조심해서 이런 걸 정제를 해요. 가까운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조금 상처를 덜 받는데 여성 집사님들은 상처를 꽤 많이 받아요. 의도와 다르게 나는 챙겨주려고 하는 말 왜냐면 미안하니까 밥 먹었어? 아니면 먹었어 시간이 늦어서 나 먼저 먹었어 뭐 이런 말을 듣고 싶었는데 시간이 몇 시야? 아니 그래서 밥을 먹었냐고 그랬더니 시간이 몇 시냐고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죠. 이제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진짜 사소하게 왜냐면 진짜 이런 거 있어요. 어떤 남성 집사님이 집사님 아니고 그냥 남자분이 편의점을 간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편의점에 올려놓은 거예요. 계산을 다 했어요. 봉투 드릴까요? 봉투에 넣어드릴까요? 물어봤어요. 점원이. 그러면 네 넣어주세요.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이러면 되는데요. 들고 가라고? 이런 생각보다 많아요. 삐딱하게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벌써 마음이 뭔가 불편해. 예를 들어 아까 그 7시 반에 오신 그 여성 집사님 얘기도 들어보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불편한 게 있으니까 뾰족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었어 물어보면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그 편의점 사례도 그래요. 이 말이라는 게 의도가 보이지 않고 날카롭거나 부드럽거나 그러거든요. 그러면 찔리면
방어를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차 빼달라고 또 전화가 와서 저 오늘 쉬는 시간 조금 일찍 가질게. 일찍 가고 55분에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공감 이따가 다시 진행할게요.